의식과 무의식, 보이지 않는 나를 발견하는 법. 왜 우리는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할까? 살다 보면 이런 순간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분명 내가 한 말인데 돌아서서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 진짜 왜 그랬지? 이게 진짜 내 모습은 아닌데. 혹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절대 저런 사람 안 만날 줄 알았는데 왜 또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지?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는데 왜 똑같이 끝났지? 머리로는 아니라고 아는데 마음이 거절을 못하겠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는 정말 나를 잘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건 마음의 일부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칼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의식이란 무엇인지, 무의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두 세계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충돌하고 균형을 잡으려 하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의식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좁은 불빛. 먼저 의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사람들은 나라고 할 때 이 부분을 떠올립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선택하고 있다고 믿는 행동, 내가 느끼고 있다고 알고 있는 감정,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자기 이미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의 영역입니다. 칼 융은 의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식은 깊고 어두운 숲속에 켜진 작은 등불과 같다. 우리는 그 작은 빛이 비추는 범위 안에서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내가 왜 그런지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1-1. 의식의 특징.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는 마음. 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이 순간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당장 해야 할 일, 오늘의 일정, 눈앞의 사람, 계산, 판단, 계획, 걱정. 이 영역에서 우리는 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통제 가능해 보이는 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 나의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식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1-2. 의식의 한계. 너무 작고 너무 바쁘다. 의식은 생각보다 용량이 작아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늘 현재의 일에 쫓깁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를 매번 떠올리며 살 수는 없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하루 종일 의식 위로 올려놓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하기 버거운 경험, 감정, 기억들은 조용히 아래로 밀어넣습니다. 바로 그 아래층에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 우리를 조용히 끌고 가는 거대한 바다. 이제 오늘의 핵심인 무의식으로 내려가 볼까요? 칼 융은 무의식을 단순히 의식하지 못하는 것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우리의 인생을 깊은 곳에서 끌고 가는 거대한 힘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빙산을 떠올려 보세요. 수면 위에 떠 있는 작은 부분이 의식이라면 그 아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바로 무의식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작동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2-1. 개인 무의식.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들. 먼저 개인 무의식입니다. 개인 무의식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지만 너무 아파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땐 감당할 수 없어서 의식에서 밀어낸 기억과 감정들이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같은 말,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했던 기억, 사랑받고 싶었지만 외면당했던 순간, 죄책감, 수치심, 버려질까봐 두려웠던 마음. 우리는 이런 기억들을 "다 잊었어. 이제는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여전히 그때의 감정이 덩어리처럼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 덩어리가 지금 우리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왜 나는 항상 비슷한 상황만 오면 무너질까? 상사가 조금만 표정을 굳혀도 또 혼나겠구나 하며 위축되는 사람. 연인이 연락을 조금만 늦게 해도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며 불안해지는 사람. 누군가가 내 의견에 반대만 해도 나는 틀렸어, 나는 별로야 라고 느끼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 때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눌러두었던 감정이 현재의 장면 위로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의식은 말하죠. 이번엔 그냥 별일 아닌 거야. 하지만 무의식은 말합니다. 아니, 이건 예전에 아팠던 바로 그 장면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건 좀 과한 반응 같은데? 싶을 만큼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개인 무의식이 개입한 순간입니다. E-2 집단 무의식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온 심리의 패턴들. 개인 무의식보다 더 깊은 층도 있습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한 사람의 경험을 넘어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온 보편적인 심리 패턴들의 저장고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완전히 빈 백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버려지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 영웅적인 존재에 끌리는 마음, 선과 악, 빛과 어둠에 대한 상징,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새로 배운다기보다 먼저 마음속에 빈자리로 준비되어 있고 삶의 경험이 그 자리를 채워가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상황인데 이상할 정도로 두렵거나 내 개인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깊은 슬픔이나 공포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뒤에는 집단 무의식의 힘이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3. 의식과 무의식은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날까?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좋아,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내 일상과 무슨 상관이죠?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심리적 갈등은 의식이 원하는 것과 무의식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 일어납니다. 3-1 머리와 마음이 싸울 때 알겠는데 안 됩니다. 의식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 안 만나야지. 다음엔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 그만 참아야지. 이번에는 정말 나를 위해 선택해야지. 머리로는 정말 잘 알아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이 오면 우리는 또 이렇게 행동합니다. 또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고, 또 참다가 폭발하고, 또 남을 먼저 챙기고, 또 같은 패턴으로 상처받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심하게 탓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한가 봐. 나는 왜 항상 그 모양일까? 난 답이 없다. 하지만 칼 융은 조금 다르게 질문합니다. 정말 의지의 문제일까? 아니면 무의식에 다른 욕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3-2 반복되는 패턴은 무의식의 메시지일 수 있다. 우리가 같은 패턴을 반복할 때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아직 보지 못한 상처가 있어. 너 안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어. 내 삶의 중요한 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무의식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사건, 감정, 관계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늘 비슷한 장면에서 무너질까? 왜 나는 늘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끌릴까? 왜 나는 특정한 말에만 유독 예민하게 반응할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의식의 작은 등불을 들고 무의식의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3-3 꿈, 실수, 말버릇, 무의식이 올라오는 통로들. 무의식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위로 올라옵니다. 꿈, 이해 안 되는 꿈, 반복되는 꿈, 강한 인상을 남기는 꿈. 꿈은 의식이 잠든 시간에 무의식이 보여주는 상징의 언어입니다. 잘 해석하면 지금 내 마음이 겪고 있는 갈등, 숨은 욕구, 두려움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말실수. 아, 왜 그 말을 거기서 했지? 의도와 다르게 튀어나온 말. 이건 종종 의식이 숨기고 싶었던 것들, 혹은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 짧게 튀어나온 흔적일 수 있습니다. 몸의 반응.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인데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질 때
그 장면이 예전의 상처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무의식에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죠? 무의식은 너무 깊고 나는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완벽하게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더 자각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4-1. 첫 번째, 나는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나를 다 안다 라고 믿는 사람보다 나는 나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하게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기 비난 대신 자기 탐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또 그 패턴이 나왔네. 나는 왜 이런 반응을 할까? 내 안에 어떤 기억,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는 첫걸음입니다. 4-2. 두 번째, 감정을 기록하고 패턴을 관찰하기. 완벽한 분석보다 중요한 건 반복을 눈치채는 것입니다. 유난히 나를 힘들게 하는 말, 늘 비슷한 상황에서 터지는 감정,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구조. 이걸 일기나 메모로 짧게라도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서운했다. 또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마음이 갔다. 이 상황에서 나는 늘 도망치거나 참거나 폭발한다. 이렇게 적다 보면 어느 순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패턴은 곧 무의식의 흔적입니다. 4-3. 세 번째, 내 반응을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 하기. 우리는 보통 이 순서를 택합니다. 이 반응은 나쁘니까 고쳐야 해. 물론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의식은 무의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 너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을게. 그때부터 무의식은 조금씩 덜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5. 마무리, 의식과 무의식 두 세계를 함께 안고 살아간다는 것.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의식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생각하고 선택하는 좁은 영역입니다. 작은 등불처럼 지금 이 순간을 비춰줍니다. 무의식은 그 등불 아래 펼쳐진 광활한 어둠이자 바다입니다. 잊었다고 생각한 기억, 감당하지 못해 눌러둔 감정, 인류가 함께 나눠 가진 심리적 패턴까지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갈등과 반복은 의식이 원하는 방향과 무의식이 끌고 가는 방향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의식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덜 싸우고 조금 더 대화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너무 쉽게 단정해버린 적은 없나요? 참 이상할 만큼 머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이 끌리는 선택을 반복해 본 적은 없나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가끔씩 스쳐간 적은 없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한번 만나볼 시간 아니야?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심리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과 무의식의 구조만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무의식 속에서 특히 중요한 존재들, 바로 그림자, 그리고 관계와 사랑을 뒤흔드는 심리적 힘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